네,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라면 누구든 살인범을 붙잡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걸 목표로 삼을 겁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모든 범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증거는 말한다에서 다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경찰서에 2건의 사망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지난 2016년 3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은 여수경찰서 형사들에겐 참 바쁜 날이었습니다. 여수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 남성이 발견돼서 검시를 마치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사망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수 시내에서 홀로 살고 있는 60대 여성이 잠을 자다 숨진 것 같다라는 이 여성 가족들의 신고였죠. 그런데 수사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형사들은 이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60대 남녀의 죽음을 이어주는 증거와 만나게 됩니다. 형사들이 발견한 두 사건의 연결고리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 같은 날 발견된 두 60대 남녀의 죽음에는 어떤 사연이 감춰져 있었을까요? 증거는 말한다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증거를 하나하나씩 추적해 보기 전에 남녀 시신 중에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분의 시신부터 살펴보죠. 네. 여성이죠? 맞습니다. 여성인데 독거 여성입니다. 60대 독거 여성이 집에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안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는데 작은 방은 당연히 쓰는 사람이 없죠. 독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안방에서 이 60대 여성이 반듯하게 누워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자연사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런데 경찰이 맨눈으로 본 결과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뭔가요? 뭐냐면 이불 2장을 덮고 엉켜있는 이불 2장을 덮고 사망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날씨를 추적해 보니까 5도 정도입니다. 요즘 날씨와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밤에는 조금 춥다 느낄 수 있어서 이불을 2장을 덮은 게 아주 이상하진 않지만 통상 자연사한 경우에 이불을 1장 덮는 게 일반적인데 이불 2장이 엉킨 채 덮여 있었다. 약간 이상한 점이었고요. 작은 방으로 가봤는데 네. 여기는 사용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남긴 일말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어떤 모습이 이상했던 건가요? 예, 우선 작은 방에 앞서서 현관으로 들어갔을 때 현관 안쪽에 이렇게 구토를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토한 흔적이요? 예, 누가 치우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방에도 2군데나 또 구토 흔적이 있었어요. 이건 작은 방이죠. 예, 그리고 또 작은 방에 그 남색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그 이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그 피해자의 모든 그 의류들을 다 확인을 해봐도 그 남색 단추하고 일치하는 옷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토, 자국 또 여성의 옷에 없었고 단추 역시나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그럼 누구의 것인가요? 그러니까 현장을 봤을 때 전지 검시하기 전입니다. 이게 검시하게 되면 나오지만 검시하기 전에 현장을 봤을 때 토사물은 3군데나 있는데 그 사망한 그 여성의 옷이라든지 아니면 바지 끝이라든지 아니면 입안에도 토사물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토사물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남색 단추를 확인해 보니까 뭐 장롱이라든지 옷장을 뒤져 보니까는 똑같은 남색 단추가 달린 옷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남색 단추나 토사물은 다른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성 이외에 현장에 누군가 있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렇다면 타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시 시신에서는 타살의 흔적이 나왔나요? 시신의 얼굴에서 타살로 추정되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발견됐던 60대 여성의 시신은 얼굴이 약간 암적색으로 변해 있었는데요. 이게 주로 목 부분에 이제 압박을 가해서 목에서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을 때 모세혈관이 파손되면서 나오는 시신의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으로 자연사한 분이라면 그런 흔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얼굴 색깔이 암적색으로 변했다. 이건 형사들의 경험상 주로 끈이나 손에 의해서 목 부분이 압박돼서 숨진 시신에서 나오는 흔적이라고 보고 이 사건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수사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요, 팀장님. 네. 작은 방에서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 있는 흔적이 발견됐다면서요. 그렇죠. 2m 높이에서 구멍이 뚫렸었어요. 끈을 묶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은 지금 누워있는 상태잖아요. 끈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그럼 다른 사람이 시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사망한 분의 목을 보게 되면 이
이 끈을 묶게 되면은 그 압박에서 찰가상이 생겨야 되는데 찰가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끈을 묶은 건 아닌 거죠. 그럼 끈을 사용한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흔적은 보이는데 그렇죠. 숨진 이 여성의 몸에서는 그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이 없는 거다. 발견되지 않은 거죠. 있어야 될 때는 있고 없고 없어야 될 때 있네요. 참.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네. 건지 아니면 누군가 여성을 살해했는지 네. 좀 헷갈려요 지금. 헷갈리죠.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의 부분은 이 여성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처음은 자연사로 추정을 했다가 아까 우 차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목에서 애큰을 발견합니다. 애큰이라고 하는 것이 손으로 목을 졸랐을 때 생기는 흔적. 아까 만약에 끈을 묶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찰과상.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사이는 같아요. 경부 압박 질식사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으로 압박을 한 흔적과 함께 청색증이 나타났는데 네. 산소가 천천히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누군가 목을 졸랐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지는 건가요? 청색증과 애큰이라는 증거를 보면 예. 이 60대 독거 여성분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됐을 것이라는 정황이 좀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색증이라는 게 보통 손톱 밑이 파랗게 변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뭔가 질식사의 흔적, 그리고 예, 손톱 안갈색. 밑도 질식사의 흔적, 색깔을 가지고 타살이 분명하다라고 경찰이 그렇죠. 결론을 지었던 거죠. 자, 타살입니다. 그러면은 용의자는 누군가요? 예, 그 통화 기록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숨진 여성의 통화 기록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침에 해수욕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남성과 통화 기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일주일 정도 전에 그런 어떤 관계를 했던 그런 흔적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수욕장에서 극단적을 선택을 한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지명이 되었습니다. 여성과 같은 날 발견된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네. 70대 남성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남성과 성관계한 그런 네. 흔적이 여성의 몸속에 남아있다. 자, 일단 경찰은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좀 따져봤을 것 같은데요. 경찰은 이 숨진 60대 여성의 집에서 해수욕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된 남성이 다녀간 흔적이 있는지를 당연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숨진 여성의 집 부엌에서 소주병 2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숨진 여성은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예. 이 여성의 안방 쓰레기통에서 카드 영수증 한 장이 발견됩니다. 이 화장품을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카드 영수증이었는데 그 카드의 주인이 누군지 경찰이 조회해봤더니 해수욕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60대 남성이라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결국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60대 남성이 이불을 덮고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의 집에 다녀갔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거고요. 실제로 그 카드로 구입했다는 화장품도 안방 안에 포장이 뜯긴 채로 발견됐습니다. 네. 남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푸른 단추의 주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요? 이 남성이 남색 셔츠와 그 외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쌀쌀한 날씨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해수욕장에서 숨졌을 때. 그런데 거기에 그 셔츠에 단추가 하나 뜯겨 있었고 일치하는 단추로 확인이 됐고 또 더 놀라운 것은 토사물이 이 남성의 셔츠와 바지 밑단에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시간에 있었던 것까지는 명확하게 된 것이고 그러네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추정컨대는 이 남성이 이 독신 여성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룻밤 사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남성이 여성의 집에 드나들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했다라고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드나들었고 왔다는 거 사실 확인이 됐는데 단추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통화내고 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살해 행위를 했느냐는 따져봐야 되는데 여성이 손끝 끝에 그 이제 반항하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손끝에 남성의 DNA가 나온 거예요. 몸이 그러면 신체적인 그렇죠. 접촉은 접촉을 하다 보니까 목이나 손톱 끝에 다행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그 DNA가 아까 그 자살한 남성의 DNA이기 때문에 그럼 직접적으로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이 나온 거죠. 저항한 흔적이 나온 거네요. 숨진 그렇죠. 여성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여성을 남성이 죽이고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네. 추론이 가능한데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그러니까 물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론이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증거가 다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
두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계기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죽은 자는 거의 없으니까. 이 두 사람은 6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아, 교제하는 예, 그러니까 아까 드나들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남녀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에 이른 당일날, 27일 날도 이 남성은 그 화장품을 선물로 가져갔겠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까지 확인이 됐고, 소주를 남성이 마신 것인데 여성은 이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문제는 그날 새벽 3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사랑하는 사이에 남성이 이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본인도 해수욕장으로 나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이것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왜 남성이 여성을 살해했는지 안 밝혀진 거예요? 지금 그 조사할 수 있는 대상들이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를 못 받았지만은 추정컨대 치정이나 금전관계를 해가지고 남성이 우발적으로 살해 행위를 하고 건 후회 때문에 자살한 걸로 보지만 그거는 조사를 안 받고 진술했기 때문에 참 미국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사망 추정 시각 이후에 남성이 술 취한 채로 이 해변 같은 데를 이렇게 배회하는 모습이 발견됐거든요. CCTV 영상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범행을 저지른 뒤에 그 범행에 대한 후회 이런 부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경찰은 당시 그렇게 추정을 했죠. 그러면 변호사님 이 사건은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죄를 추궁할 사람이 사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그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네.